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미뤄둔 일이 어느새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온 적이요. 우리는 인생에서 큰 성공을 바라지만 정작 그 성공을 만드는 것은 언제나 작은 일들입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하나, 아침에 정리하지 않은 이불 하나, 전화 한 통 미룬 일 하나. 그 작은 태만이 쌓여 결국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명심보감에 실린 장자의 말을 통해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깊은 교훈을 배워보려 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자왈 사수소 부작불성 자수연 불교불명. 장자가 말했다.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요. 자식이 비록 현명하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는다. 짧은 말이지만 이 안에는 삶의 근본 원리, 즉 모든 성취는 작고 꾸준한 실행에서 비롯된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장자의 말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둘째, 자식이 비록 현명하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는다. 첫 번째 구절은 행동의 중요성을, 두 번째 구절은 교육과 인도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작은 일이 인생을 지탱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작은 일이란 거대한 업적이나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실천을 뜻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마음을 다스리는 일,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 가족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일. 이런 일들이 모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 구절은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총명해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스승과 부모가 없다면 그 재능은 흐려집니다. 가르침이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자세와 마음의 중심을 세워주는 일이죠. 세종대왕은 누구보다 위대한 임금이었지만 그의 위대함은 거대한 계획보다 매일의 작은 공부 습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늘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궁궐 곳곳에는 늘 책이 있었고 심지어 휴식 시간에도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했습니다.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그토록 바쁘신데 언제까지 공부를 하시렵니까? 세종은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배우지 않으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의 이런 꾸준한 실천이 한글 창제의 기틀이 되었고 결국 백성을 위한 역사적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자가 말한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세종의 일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있었던 셈이지요.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총명했던 이는 안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를 칭찬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현은 배우되 만족하지 않고 잘못을 고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안현의 위대함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매일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에 있었습니다. 비록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는 한 줄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안현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공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죠.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우는 즐거움을 함께 나눌 리가 없구나. 공자가 슬퍼한 이유는 단순히 제자를 잃어서가 아닙니다. 안현처럼 작은 가르침이라도 마음에 새겨 실천하던 사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회사를 다니며 큰 일을 해내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성과, 직책, 돈, 명예. 그 모든 걸 위해 달려왔고 그 덕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성공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가 마주한 것은 깊은 공허함이었습니다. 하루의 리듬이 사라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그렇게 허무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그동안 너무 큰 일만 쫓았어요.
이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말에 그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작은 일?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작은 일을 해. 하지만 아내의 권유로 일단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10분 일기 쓰기.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글씨를 쓰려니 손이 떨리고 무슨 말을 써야 할지도 몰랐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일기장 한 구석에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고맙다. 그 단 한 줄이 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작은 일상을 기록하면서 그동안 놓쳤던 행복의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커피 향의 따뜻함, 아내의 미소, 친구의 안부 전화, 모두가 큰 성공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천천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화초에 물을 주고 매일 조금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 인생의 큰 행복은 작은 일의 반복 속에 있더군요. 그의 이야기는 장자의 말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그가 일기를 쓰기 전에는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했고 그 작은 실천이 쌓이자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크게 바꿔야 한다는 조급함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다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 그것이 모여 결국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살린다.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행위의 총합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의 말은 장자의 가르침과 닮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의 반복이 결국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행동, 그 꾸준함이 결국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장자의 말은 바로 실천의 습관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꿰뚫은 지혜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자식이 비록 현명하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히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뜻은 가르침이란 인간이 성장하는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명한 아이라도 가르침 없이 자라면 방향을 잃은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잠시 멈춘 듯해도 결국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죠.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조선의 대학자 율곡이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르침은 비단 아비가 자식을 훈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스스로를 가르치는 자다. 이 말처럼 장자의 불교 불명은 단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할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고 고치고 어제를 반성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르침의 힘입니다. 현대 사회는 가르침보다 자유를 강조합니다. 아이에게 간섭하지 말자, 스스로 선택하게 두자,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진정한 자유는 가르침이 바탕이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배에 키가 있어야 파도를 헤쳐나가듯 가르침이 있어야 자유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넌 현명하니까 내가 알아서 해. 아이를 믿는다는 마음이었지만 그것은 사실상 방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이는 방황했고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믿는다는 말 뒤에 숨어서 가르침의 책임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장자는 말합니다. 가르침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등불을 들어주는 일입니다. 아이의 길에 빛을 비추되 대신 걸어주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죠.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때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조용히 지켜보다가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주고 성공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며 겸손을 일깨워주는 것. 그게 부모의 가르침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배워야 할 제자입니다. 삶이 우리를 가르치고 실수가 스승이 되고 세월이 교재가 됩니다. 가르침은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단련하고 다시 마음을 세우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자의 이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현명해도 가르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배우지 않으면 어두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르침이란 세상을 밝히는 불빛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른이 젊은이를,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르칠 때 그곳에 희망의 불이 켜집니다. 삶의 위대함은 거창한 목표보다 하루를 성실히 보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무가 자라 큰 그늘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햇살과 비를 견디듯 우리의 인생도 작은 행동의 연속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 일을 해내고 작은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큰 인물을 길러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는 아마 이 말일 겁니다. 언젠가 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대개 오지 않습니다. 그 사이 세월은 조용히 흘러가고 우리는 하지 못한 일의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를 마감하곤 하죠. 장자는 말했습니다. 일이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힘입니다. 한 줄의 독서, 하루의 감사, 하루 10분의 운동, 잠들기 전에 반성 한 가지. 그 사소한 실천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내일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싶다면 오늘 단 한 가지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내일은 5분만 일찍 일어나 차분히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가족에게 소홀했다면 오늘 저녁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책을 읽겠다고 다짐만 했다면 오늘 단 한쪽이라도 펼쳐보세요. 그 한 걸음이 바로 부작불성의 첫 걸음입니다. 장자가 말한 작은 일은 단순히 일상적인 행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습관이자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히 보내자는 그 작은 다짐이 결국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모여 인생이 되기 때문이죠. 인생을 바꾸려면 결국 오늘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벽돌을 정성껏 쌓아야 내일이라는 집이 단단해집니다. 그 작은 쌓임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장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자식이 비록 현명하더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삶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과정임을 일깨워줍니다. 매일 한 가지씩 자신을 다스리는 일, 그것이 바로 자기 수양이자 인생 공부입니다. 작은 일 하나를 꾸준히 실천한다는 건 결국 나를 가르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지 말고 작은 일 하나라도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봅시다. 아침에 감사일기 한 줄 쓰기,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 걸기, 하루 한 번 깊게 숨쉬기, 이런 사소한 일들이 결국 우리 마음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삶은 거대한 결심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실천이 쌓여 큰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만이 내일의 성취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장자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리를 가는 자는 한 걸음에서 시작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자는 한 뼘의 흙을 쌓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이 곧 큰 일의 시작이고 오늘의 실천이 곧 내일의 성취입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작은 일을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발자국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